안녕하세요. 2살 많은 신우 때문에 진절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났던 지난 한 해였네요. 다행히 지금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아직도 뱃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래도 나가리 된 꼴 보니 마음 한켠 시원함도 있고요. 제 신우는 남편 누나이고 돌싱입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한 거라 그냥 몸만 돌아왔고 그대로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다른 지역가 살고 계시고 사실상 졸혼 상태이세요. 깊은 가정사가 있어 시아버지랑은 다들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가 신우 막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굉장히 예민하고 지쳐 계셨습니다. 저도 미리 이야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우거지 죽상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선물도 사가고 신우에게도 사근사근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 갔을 때 그날 저녁 신우가 술 잔뜩 먹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이혼해서 불지옥 떨어졌는데 지들은 좋다고 히덕거리며 인사를 하러 오더라. 어쩜 그래? 내가 상처 많은 거 알면서 올케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올케 첫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며 소주를 벽나발로 부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얼굴이 벌개지시며 신우더러 그만 먹으라 한 소리 하셨고 남편이 기겁하며 저 바로 데리고 나온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신우가 전화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죠.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은 편도 2시간 거리이고 남편이 주말 격주로 출근하는 직업인데다 저도 가끔 3교대로 일하고 있어서 좀처럼 주말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점 잘 알고 계셨고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어 안 내려와도 된다. 명절에 굳이 당일에 올 필요 없다. 명절 전후로 얼굴만이라도 보면 된다 하시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 불만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 부족한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니들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우리 큰애가 이혼을 해서 나는 정말이지 그것만 바란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며느리 심리란 이상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고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짐했죠. 어머님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뵈러 가자고요. 시어머니 보는 건 전혀 껄끄럽지 않고 좋은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저 볼 때마다 시어머니께 잘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불쌍하다면서요. 한 번은 어머님이 스케일링을 하셨는데 입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밥을 잘 못 드신다며 저에게 신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말에 와서 죽이라도 끓여주면 참 좋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근무라서 저 혼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머님이 김밥을 말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스케일링 하시고 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틀 정도 시큰거렸는데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냐? 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 가려고 지금 김밥 싸고 있는데?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우가 전화해서 어머님 편찮으시니 죽이라도 끓여 놓으라 부탁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신우가 거짓말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더러 죽 끓이라 불러놓고는 자기는 약속 있다며 나가 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전화 걸어 어머님 괜찮으신데 왜 불렀냐고 말했더니 신우가 엄마 괜찮으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 좀 오는 게 어때서? 결혼했으면 시댁을 올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드나드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억울한 건 아닌데 이건 사람 속인 거지 않냐고 막 뭐라고 했고 전화로 그렇게 30분 정도 싸웠네요. 너무 짜증났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신 미안해 하시며 택시 타고 터미널까지 가라고 용돈까지 찔러주셨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했길래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신우도 저를 알아서 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눈도 안 피하고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완벽히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먼저 사과 안 하길래 저도 안 하고 똑같이 신우 모른 척 했죠. 그런 제 행동에 신우도 화가 났는지 문을 쾅쾅 닫고 다니고 그러더군요. 전 그냥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빤히 노려보다가 약속 있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날 신우는 밤 늦게 술에 잔뜩 취해 귀가했고 저랑 남편이 방에 있는 거 알면서 밖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하면서 주정 부리더라고요. 쟤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이 많은 신우가 이혼당하고 집에 와 있는 게 우스웠을 테지. 얼마나 만만해?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람 앞에서 해실거리기나 하지. 엄마, 쟤 초장에 잡아야 돼.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시부모님은 별거 하지. 시누이는 이혼당해 쫓겨났지. 시댁에 돈도 없지.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릴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신우 등짝을 때리며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라고 혼내시는 소리가 들렸네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어 그걸 못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착잡했어요. 그 다음 날 신우 얼굴 보기가 너무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일어나려던 계획이었지만 그냥 아침만 먹고 일찍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뒤에서 계속 구시렁구시렁 거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일찍 집에 가버린다고요.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마구 퍼부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남편도 굉장히 난감해하며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댁 가면 신우가 다른 데 가 있고 아니면 밖에서 어머님이랑 식사만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신우더러 제 폰번호도 지우라고 했고요. 그 정도 조치를 안 취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 결혼 생활 못할 것 같다고 했지요. 차라리 결혼 전에 미리 이런 또라이 같은 낌새를 줬더라면 파혼이라도 했을 텐데 신우가 결혼 전에 준비할 때는 완전 정상적이었단 말이에요. 하긴 그때는 신우도 이혼 소송 준비한다고 엄청 정신없고 바빴을 때라 상견례에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신우 자리 안 보고 결혼한 게 정말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도 신우랑 최대한 안 마주치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저도 시댁 가는 게 껄끄러워져서 왕래를 잘 못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 안 갔고 어머님은 밖에서 2번 정도 식사 대접해 모셨습니다. 그 다음 명절이 구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우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고요. 신우도 또 무슨 헛소리 할까 싶어 걱정하신 어머님이 당분간 명절에도 오지 말라 하셨고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노발대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구정에 안 올 수가 있냐며 엄마 혼자 사시는데 아들네 부부가 떡국도 안 먹으러 온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제 남편이 그래서 신우이 노릇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고 한 소리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었다더군요. 그리고 구정 연휴 마지막 날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올케, 정말 우리 집 안 올 거야? 오늘 빨간 날 마지막 날인데 오늘 안 오면 올케가 먼저 선 넘는 거야. 형님, 어머님이 오지 말라 하셨어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제가 맞받아치자 신우가 부들부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올케, 나 몸 안 좋아서 회사도 간뒀어. 이래저래 나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올케까지 나서서 날 우울하게 할 참이야?
내가 그래도 올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꼭 그렇게 날 이겨 먹어야겠어? 형님, 2살 차이면 사회에서 거의 동갑이에요. 제가 한마디도 안 쥐자 신우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시댁에 좀 오라는 겁니다. 요 몇 달 어머님도 안 뵌 것 같은데 저더러 너무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는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나는 시댁에 얼마나 자주 갔었다고. 왕복 2시간 거리였는데도 나 혼자 차 끌고 시댁 자주 다녔어.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전 남편한테 더 억울한 거라고. 난 그렇게 잘했는데 카드비 좀 맞는 게 뭐 어때서? 아무튼 간에. 그런데 올케는 뭐야?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도리랄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저 어머님한테 전화 잘 드려요. 그리고 형님이랑 싸우기 전에는 시댁도 자주 갔었고요. 뭐?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네? 핑계지 그건. 그럼 내가 사과하면 이제는 우리 엄마 잘 챙겨줄 수 있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가 사람을 좀 몰아붙이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난감하게 만들더군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가 올케한테 화낸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 올케가 며느리 노릇을 좀 더 잘했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어. 신우는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화법을 쓰더라고요. 미안한 게 미안한 건 맞는지 끝까지 제 탓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도 이제 말 조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시댁 갔죠. 웬일로 신우도 사근사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성 좀 했나 싶었죠. 근데 올케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밥 차릴 때 그 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신우였는데 웬일로 밥 푸는 것도 돕고 콩나물도 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더러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그래도 여자는 끝까지 일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나중에 애기 낳아도 일은 꼭 해. 자기 일이 있어야 돼 여자는. 그러면서 정작 신우는 일 쉰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하고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알바도 2달 다니다 관두고 그러니 그냥 시어머니 옆에 기생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슬슬 신우더러 일 좀 하라고 채근하신 상황이었고 신우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쉰다고 민기적대고 있었죠. 솔직히 어머님도 한 달 벌이가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이며 보험료며 다 내면 수중에 120만 원 남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혼자 저축도 하며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지만 거의 2년 전부터 집에 와 눌러붙어 있는 신우 때문에 생활비도 늘고 용돈도 줘야 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계부 들이밀며 신우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따라서 신우도 스트레스인 상황이었는데 그 불똥이 저희에게 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안 계신 틈타 신우가 저희 붙잡고 말하길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돈 좀 줘야지. 게다가 너희들은 맞벌이이고 아직 애도 없잖아. 누나, 이럴 때 돈 모아야지. 우리도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한 달에 이자만 몇십 나가. 애 낳기 전에 돈 모아두어야 겨우 산다고. 애는 알아서 다 잘 커.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겠다고 벌써부터 돈을 모으고 난리야? 형님, 저희 집도 사야죠. 언제까지 전세에서 머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건 형님 말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돈 없다 소리 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매번 마다하셔서 억지로 찔러 드리는데요. 그게 문제야. 올케는 전부터 느끼지만 정말 우리 엄마 마음을 잘 몰라. 우리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일하시겠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전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올케는 우리 엄마 보면 불쌍하지 않아?
신우는 그러면서 어머님께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일도 부담 없이 하시고 편해진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적정 금액은 매달 50만 원이라더군요. 남편이 기함을 하며 매달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눈 하나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소리치며 결국 남매 싸움이 되었죠. 그날 그 이후로도 신우는 뻑하면 용돈 타령하면서 시댁에 돈 좀 드리라고 성화였죠. 돈 좀 주면 자기도 올케한테 잘해준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더러 맞벌이인데 짜게 군다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황당해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더 나서서 용돈 달라 하고 있으니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요. 그냥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뻔히 보였죠. 하다못해 남편이 신우 전화를 차단해버리니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돈 좀 달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그때 드릴 거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너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잖아. 나 아니었음 우리 엄마 너희 집 갔어. 내가 있으니까 너 네 남편이랑 편하게 둘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너도 결혼 전에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그러면 합가 생각을 하고 시집 온 거 아니야? 네? 아니요. 남편은 합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탕 발림이지. 홀어머니는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너한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네. 그냥 내가 제대로 청구를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 청구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 할돌이 대신하고 살고 있으니까 다달이 200만 원씩 보내. 네? 200만 원이요? 그래. 나 아니었으면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했을 판이잖아. 20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 내가 우리 엄마 아플 때 간호하고 지금 집안일도 하는데 이거 다 네가 해야 하는 거잖아. 정말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요. 형님이 집안일을 하긴 뭘 하세요. 제가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안일도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가 문제는 제가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왜 자꾸 이렇게 선을 넘으세요? 통화하기 싫네요, 형님. 이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선 넘는 건 옳게네. 그럴 거면 이혼을 해. 뭐하러 내 동생이랑 살아? 도리도 안 하면서? 그 말에 저도 이성이 탁 끊긴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신우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깔깔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됐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겨우 이깟 일로 이혼을 해? 언제는 지가 이혼하라 하더니 이제는 이깟 일로 이혼을 하냐는 신우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올 지경이었는데 잘 됐네. 그래, 이혼할 거야. 상견례 때 좀 나오지 그랬니? 너 또라이인 거 알면 나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라고 저도 질러버리니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다 안 받으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더군요. 남편한테도 알렸고 시어머니께도 바로 전화해서 모든 상황 말씀드렸죠. 네,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형님 때문에 이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일 가정법원 갈 거예요. 아니, 세아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이혼이라니. 내가 미안하다. 응? 아니요, 어머님.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해요. 저는 그렇게 짐을 쌌고 울고불고 비는 남편 두고 서류 한 장 남겨둔 채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가정법원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전화기 끄고 잠수 탔습니다. 사실 이대로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고 제대로 겁주며 신우 떨궈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가정법원 앞에 갔는데 남편이 저 멀리서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님이 신우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고 계셨어요. 신우가 안 온다며 버티려고 하면 어머님이 신우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셨고
결국 제 앞까지 오자 어머님이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신우 무릎 꿇고 빌게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네 동생도 이혼하게 됐잖냐. 이혼은 너 하나로 족하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밀어넣고 싶어? 너나 잘하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누구더러 훈장질인지. 너 지금 당장 올케한테 무릎 꿇어 사과 안 하면 내가 너 호적에서 판다. 다신 너 안 봐. 하시니 신우도 결국은 울면서 저한테 무릎 꿇더라고요. 정확히는 꿇으려 한 순간에 제가 그냥 일어나시라 했죠. 솔직히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창피하기도 했고 또 시어머니랑 신우까지 법원에 오실 거라고 저는 전혀 상상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신우 머리채 잡고 끌고 오는 모습 본 순간부터 이미 속이 시원해져 사이다를 먹은 기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옆에서 지켜보는 앞에서 신우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올케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지 마. 라고 울더군요. 결국 저는 신우에게 제대로 사과받았고 신우는 독립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났습니다. 몇 달 뒤 시댁간이 정말 신우 짐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냥 쫓아내 버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안 하게 됐고 신우만 나가리 됐죠. 솔직히 애물단지에 눈엣 가시였던 신우 없어지니 사이다이긴 하지만서도 시어머니 착잡한 마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하네요. 신우 같은 인간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시모는 인품도 괜찮고 제 남편 대하시는 거 보면 자식 교육도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에 사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의 황당한 제안으로 집안 싸움 대판하고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는데요. 솔직히 속 시원하고 앞으로도 시모랑 막내 도련님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희 부부, 친정, 시댁 모두 같은 지역 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시면서부터였어요. 식품 서비스업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사업체 매각 후 건물을 하나 사시겠다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겨 대출 좀 끼고 45억짜리 6층 건물을 사게 되셨죠. 저희 친정이 건물을 사셨다는 소식은 시댁에서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매매 단계 때부터 엄청 전화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매매 진행 과정 모두 시댁에서도 세세하게 알고 계셨죠. 사돈께서 매매하셨다지? 그런데 왜 하필 그 동네야? 복잡하고 시끄럽던데. 네? 옆이 번화가라 그렇죠, 어머님.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라. 이제 건물주 되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출도 그렇고 복잡해 하시네요. 그래? 대출을 얼마나 하신 거야? 8억 좀 넘게 하셨어요. 세상에 8억? 그걸 어떻게 다 갚냐? 니들이 갚아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은 워낙에 금전적으로 보수적인 분이라 대출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대출 받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카드도 안 쓰시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니 건물 사는데 8억 대출 냈다고 하면 까무러치실 만도 하죠. 솔직히 45억짜리 건물 사는데 8억 대출이면 무난하거든요. 잘 모르시니 기겁하시는 건 둘째치고 그걸 저희가 갚아야 하냐며 대뜸 목소리부터 달라지시는 게 참 기분 별로더군요. 자기 막내 아들 생각은 못하나 싶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할게요. 그래서 대출은 상가 월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손해볼 뿐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대출을 받으실 거면 그냥 건물을 사지 마시지.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원래 그랬어요. 저희 친정이 하는 일들 다 못마땅해 하시고 별로라는 식으로 후려치시거든요. 예를 들어 친정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갔다고 하시면 거기 옆에 재개발 지역 있는 곳 아니냐? 왜 그런 데로 가셨대? 거기 딱 봐도 후지드만. 라고 하시며 제 기분을 잡치게 하시질 않나. 친정에서 여행 가는 거 아시면 여행지 꼬치꼬치 물어보시고는 꼭 동남아는 치안이 별로라더라. 그런 데를 가셨어? 나라면 차라리 제주도로 가겠다. 제주도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꼭 한마디 얹으시고 나중에 정작 제주도를 가셨다고 하면 제주도를 가셨다고? 그 돈으로 동남아를 가겠다. 뭐 하러 국내에서 비비적거려? 라고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 어머님, 저번에는 동남아는 치안이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겠다고 하시더니 정작 제주도 간다고 하시면 뭐하러 국내에서 비비적거리냐. 나라면 그 돈으로 동남아 가겠다 하셨죠? 어머님 왜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따져 물었더니 얼굴 벌개지시며 아무 말도 못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도 그런 자기 엄마 되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은 가정사도 복잡하고 돈도 거의 없어서 남편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시부모님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말이 용돈이지 생활비고요. 아마 앞으로 노후도 다 자식들이 챙겨야 할 거예요. 그래도 사남매라 부담이 덜해 다행이지요. 막내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지만요. 결혼하기 전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공무원 연금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20대 초반에 돈 사고를 쳐서 그거 갚으려고 아파트를 팔았고 대출 받아 지금 시댁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도련님 빚을 시부모님이 갚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돈이 없으십니다. 시댁에서 심지어 그걸 다른 자식들한테도 숨기셨어요. 저 결혼하고 1년 뒤인가? 아주버님이 서류 떼다 알게 되었고 그때 완전 난리 났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 한들 이미 애는 낳은 상황이고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솔직히 말해 남편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앞가림 잘하고 밥벌이도 잘해요. 아주버님은 약사시고 신우는 대학병원 간호사고요. 제 남편도 청 다녀요. 막내 도련님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더니 결국 대학도 안 간다 하고 팽팽 놀았다더군요.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허세가 심해 없는 돈 끌어모아 외제차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서 끌고 다니고 그러더래요. 첫 번째 산 외제차도 사실 도련님이 시어머니 명의로 돈 빌려서 산 건데 사고 나서 폐차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도 안 들어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그 돈 전부 날렸습니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 차 없어서 불편하다고 사채 끌어다 써서 벤츠를 하나 또 산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그 차 몰다가 인명사고도 냈다네요. 합의금으로 1억 가까이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시부모님은 집도 팔고 대출 잔뜩 끌어 전세살이 하게 되신 거고요. 시댁 그리고 도련님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득하고 시어머니가 왜 대출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돈에 쫓겨 아둥바둥하는 시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잘 사는 제 친정이 부러우면서도 고가우실 테죠. 그래서 제 친정 얘기 시댁에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자식들 사돈 중에 저희 집을 제일 궁금해하세요. 아주 끈질기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매번 모른다고 일관하기도 그렇고 시아버지는 별말 안 하시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매번 저러셔서 솔직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이 잘 못 살아도 인품이 좋으면 제가 딸을 만두한데 그러고 싶은 분이 절대 아니지요. 아무튼 친정에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건물을 몇 번 가보셨댔나 봐요. 내가 장산동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사돈께서 사셨다는 건물을 보고 왔어.
보니까 입구 공사를 하더라. 네, 이번에 안전 허가 받는 것 때문에 매매하고 공사하시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시대요. 1층에 있는 고깃집은 낮에도 사람이 많더라. 밤에는 더 많고. 아, 어머님, 거기 많이 가보셨어요? 어머님 그 동네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싫어하시잖아요. 응? 아, 그냥 지나가다 몇 번 본 거지. 아무튼 그 1층 고깃집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래? 저야 모르죠.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몰라요. 친정에 한번 물어봐. 1층은 고깃집이고 2층은 카페랬지? 차라리 1층, 2층 터서 고깃집 크게 하거나 카페 탁 트이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던데. 네? 아,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물어나 보래도 고깃집이라도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어머님, 그건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어머님은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건물 1층 상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1층에 있는 고깃집은 벌써 5년도 더 된 가게이고요. 단골도 많고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이라 인기가 많아요. 낮에도 정식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거길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그 사고 주구장창 친다는 애물단지 막내 도련님 때문이라는 걸요. 도련님이 반백수 상태입니다. 빚 갚는다고 취직을 하긴 했는데 매번 적성에 안 맞고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 버틴 적이 없었고 그나마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걸 이용해서 배달 알바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부지런하게 하면 돈도 많이 모은다던데 시동생은 하루에 2-3건 정도 하고 힘들다며 집에 와버리거나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은 고사하고 70에서 80만 원 벌어오는 게 다일 뿐더러 그 돈 벌어 다 써버립니다. 미혼 도련님이라 독립 안 하고 집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도 한 푼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아주버님이랑 신우 그리고 저희가 시댁에 다달이 주는 돈으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도련님까지 부양해 주는 거예요. 도련님은 저희 애들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고 내복 한 번 사준 적 없으면서 니들 나중에 이 작은 아빠한테도 잘해라. 용돈도 주고 그래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런 꼴 보면 솔직히 님자 붙이기도 싫고 도련이 새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팠어, 어릴 때. 그래서 얘는 학교도 1년 늦게 보냈다. 그러다 보니 적응을 못한 것 같아. 다 나 때문이지. 지 형들이랑 누나 뒤치다꺼리 하느라 막내 아플 때 제때 병원도 못 가고 그랬더니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이 엇나가는 게 전부 어머님 때문이라고 자책하셨고 그 책임의 일부를 형제들에게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사고쳐도 크게 내치지도 않고 아직까지 끼고 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유난이시니 아버님도 별 수 없으신 모양이었고요. 솔직히 살면서 안 아픈 아이 없고 어릴 때 아팠다고 해서 전부 엇나가진 않는 법인데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이 들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한테는 엄청 엄하게 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자식이 넷이고 그중에 눈길 더 가는 자식 하나 있지 않겠나 싶어 이해는 갑니다만 그 피해가 다른 자식들한테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다 큰 자식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끼고 사니 현명한 판단도 못하고 더 부모 의존적으로 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막내 도련님이 제압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도와준다 하셨죠. 그것이 사업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가게 내고 사업해서 자수성가한 능력자 분들이요. 시어머니도 도련님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셨나 봐요. 공부는 애당초 포기했으니 장사라도 잘 배워 돈 많이 벌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미 싹수가 노랗고
가족들 돈이나 안 깎아먹으면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전부터 우리 막내가 장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애가 싹싹하고 셈도 빨라서 그런 건 참 잘할 거야.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미첨 좀 대주려만. 지 형들이랑 누나는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내 한번 제대로 봐주지를 않으니 원. 이라고 하시며 은근히 저희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막내 가게 내주길 넌지시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며 막내 쟤는 가게 차려주면 100% 망한다고 취업할 생각이나 하라고 노발대발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남편이랑 신우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 편애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사셨다는 소식은 시어머니에게 더 없는 찬스였던 것입니다. 자꾸 1층 상가 계약 기간에 대해 물으시며 저에게 대답을 재촉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으니 우리 막내 좀 그 자리에 넣을까 해서 어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기겁했죠. 제가 알기로 그 고깃집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어서 아마 나오려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도련님은 사업보다는 취직을 먼저 하시고 진득하게 돈 좀 벌어보시는 게 여러모로 많이 더 배우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어서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않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취직을 해서 잘 됐으면 벌써 했겠지. 우리 막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힘들다 하잖니. 내가 보기엔 우리 막내는 가게 하는 게 딱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않고 있으니 자꾸 연거푸 조르시더군요. 너희 친정 아빠한테 잘 좀 얘기해봐. 아니 가족이잖아. 사돈 총각 잘 되는 거 너희 친정에서도 바라시지 않겠니? 잘 되면 너도 좋을 거고. 어머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고깃집이 그대로 재계약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운 좋게 그 고깃집을 도련님한테 넘기신다고 하면요. 권리금만 몇 천만 원? 제가 보기엔 1억 넘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예리한 질문을 던지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얼굴이 붉어지시더군요. 그래 그 고깃집 사장이 안 나간다고 하면은 네 친정 아버지가 손 좀 써주시겠지. 요즘 신문이고 TV고 보니까 월세 올리면 사장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고 하더만. 그렇게 하면 나가겠지. 네? 저희 친정 아버지 보고 악역을 하게 하시라고요? 왜 제 시동생을 위해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러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고깃집 입장은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이제 그만해주세요. 너도 참 사람이 야박하다. 그럼 그 생판 남인 고깃집 사장을 네가 왜 걱정하니? 네 시동생 잘 되는 건 안중에도 없어?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야지. 어머님, 싫어요. 저희 아버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당장 끌어올 돈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도련님 가게를 차려주려 하시는데요? 사업자금으로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세요? 니들이 좀 도와주겠지. 다들 대출도 잘 나오는 직장이고. 솔직히 네 동생 빚, 지 엄마 아빠가 다 갖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얼마나 야속한지 아니?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지. 다들 어쩜 지들 입만 입이야. 그렇게 어머님은 다른 형제들이 막내 도련님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도와줄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는 빼주라. 언성 높여 말씀드렸더니 뭐라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내 도련님 감싸주다가 온 가족 다 파산하겠어요. 어머님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니 막내 아들도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친정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1층 상가 계약건에 대해 묻는다 하시며 자세히 알아보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궁금하신 고깃집은 내년에 재계약할 거고 임대료도 동일하게 갈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넌지시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런 면에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사부인, 그 고깃집이 잘 돼서 그 옆 편의점도 잘 되는 거고 우리 2층 카페도 잘 되는 겁니다. 고깃집 무리하게 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임차인들 권리 보장해주면서 이 일 하고 싶습니다.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행패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넣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사돈 어르신, 그냥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영이 시동생인데요. 다 같이 잘 살면 좋죠. 가족인데요. 우리 지영이 시동생이 아니라 우리 지영이가 들어온데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불쾌한 듯 알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냥 마음 접으시라 했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대료도 비싸서 월세 감당 못하는 상가들이 많은데 돈 한 푼 없이 시작하는 시동생한테는 사업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서 더 니네 친정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월세가 부담이 안 되니까. 라고 하시길래 네? 아니 그럼 아는 사람이면 월세 깎아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아니 월세를 설마 너희 친정에서 받으시겠니? 나라면 안 받는다. 내 딸 시동생이 자리 못 잡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먼저 도와주면 도와줬지. 어머님, 그 자리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0만 원이에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뭐? 그렇게나 비싸? 이래서 건물주 하는 거구만.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대? 그래서 설마 우리 막내 아들한테도 월 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실 생각이었다고? 그냥 적당히 전기료나 받으시면 되지. 네? 어머님, 너무 어이없네요. 그럼 뭐 한 달에 얼마 내려고 하셨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성의만 보이면 됐지 뭘. 그러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저한테 제 친정 아빠가 굉장히 야박하다며 대놓고 뒷담을 까는 거예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야박한 게 누군데 그러세요. 장사 잘하고 있는 그 고깃집은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만 눈에 보이시죠? 다른 형제들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누가 더 야박한지 한번 대결해 볼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라고 저도 참다 못해 내질렀더니 저더러 지 아빠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피도 눈물도 없어서 가족 챙길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랑 삿대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시아버지도 그만하시라며 정말 애걸복걸 하시더군요. 하필 남편이 없고 저만 있어서 어머님을 혼자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참다 못해 시댁이랑 아예 연 끊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피해만 주는 시댁 싫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20만 원 줄게. 그럼 됐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깔깔 웃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언감생신 안 된다니. 푸하, 20만 원이요? 그냥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그러라 하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 남편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더니 기가 막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 저더러 시댁 갈 일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아주버님, 신우 셋이서 시부모님 찾아가 또 한 번 대판 싸웠나 봐요. 결국 시부모님 정신 차릴 때까지 왕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울고불고 뒤집어 지셨다더군요. 그리고 매달 용돈주로 보내던 몇십만 원도 새남매 다 끊었습니다. 돈이 자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며 아예 안 보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그간 차별받았던 곳에 대한 늦은 대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열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더군요. 제 남편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렇게 결국 연 끊었고 지난 추석이랑 설에도 안 갔습니다. 시누이가 막내 도련한테 연락해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 등짝 후려치며 집에만 퍼질러 있지 말고 배달 나가라고 이제 잔소리 한다네요. 그리고 막내더러 이제 생활비도 좀 내라고 화를 내셨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너무 늦은 참교육이지만 이제라도 속 시원해져서 다행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의 사고방식 참 어이가 없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부르면 제가 얼씨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할 줄 아셨던 걸까요?